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8일 새벽 문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샤이 보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썼더군요. 샤이 보수. 그래서 이 샤이 보수라는 것은 사실 그 정치부 기자들은 그 초년병 시절부터 은퇴할 때까지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숨어있는 보수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숨어있는 보수표. 그럼 샤이 진보는 있느냐? 샤이 보수만 있느냐? 아니면 샤이 보수도 없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논쟁이 있는데, 최근 논쟁을 보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6일 엊그제죠,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론조사에 좀 답변하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층이 진보층보다는 보수층에서 더 많다.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거는 거의 붙어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층이 한 10%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민주당에서는 한 5% 정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태극기 부대 등에서 자기가 태극기 부대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표출하지 않는 계층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5%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실히 민주당이 이긴다. 그 근거로서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30% 정도에서 그 박스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맞습니다. 30% 박스권을 벗어난 적 없죠. 30몇 % 정도 가다가 또 20대 후반 이렇게 가다가 어떤 때는 뭐 10%대 후반까지도 갔다가 그 최근에 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한 20%대 후반 내지 30% 안팎. 벌써 이게 몇 년째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논쟁적인 대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정말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보기 전에 동아일보가 그 분석을 했는데 각 당의 판세 분석, 제가 뭐 판세 분석은 별로 믿을 수는 없다고 했지만 참고는 될 것입니다. 수도권이 모두 121석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은 81에서 85석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통합당은 41에서 44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통합당이 의석수를 좀 늘려잡았다는 점.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는 민주당이 90석이 넘는 것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조금 하향 조정하고 미래통합당이 약간 상향 조정한 그런 것이 눈에 띈다. 부산에서는 모두가 18석인데 통합당이 15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주당은 6석 현행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은 모두가 28석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14 내지 15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 통합당은 18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치면 뭐 32, 셋 이렇게 되는데 한 4 내지 5석 정도가 겹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경합지역을 서로 유리하게 그 카운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TK는 모두 25입니다. 경북이 13, 대구가 12. 이 중에서 통합당은 23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23석 정도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2석 정도가 혹시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2석 정도를 무소속에 뺏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없다. 통합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호남은 모두 28석인데 이 28석 중에 민주당이 25석 이상, 그러니까 3석 정도가 애매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군산, 남원 임실 순창, 전남 순천 아마 이 정도를 지금 현재 그 경합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싹쓸이도 가능하다. 저 이렇게 보는데 그 지역에서 현재 그 무소속 후보가 우세하고 있는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민주당이 뒤집느냐 뒤집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싹쓸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강원도에서는 이제 뭐 민주당이 한 2석 이상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그 판세 분석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과연 샤이 보수가 있느냐?
전문가들도 엇갈린다. 뭐 그런 게 이제 그 여러 보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엇갈리죠. 그 누가 알겠습니까? 샤이 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한 30년 전 정도에 보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때는 그때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뭐가 이 정치권을 지배했냐면 침묵하는 다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Silent Majority. 침묵하는 다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그냥 물어보면 목소리 크게 막 떠드는 사람들 말고 정말 자기 의견을 조용하게 가지고 투표 때 가서 한 표 행사하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이걸 침묵하는 다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 침묵하는 다수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1987년 대선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대선은 YS는 YS대로 DJ는 DJ대로 자기들이 이긴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노태우 후보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게임에 임했던 것이 1987년 대선이다. 이 즈음에 YS의 그 아들이죠. 김현철 씨가 바로 여론조사 개념을 처음으로, 그래서 뭐 좀 서툴죠. 처음으로 그 도입했던 그 시절인데 그 시절에 김현철 씨는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정치 여론조사가 도입된 게 1987년이 처음인데 이때 김현철 씨는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고 그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박범진 의원이라고 그 과거에 계셨습니다. 박범진 의원. 뭐 기자 출신이죠. 원래 운동권 출신으로 기자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종찬 그 전 국정원장, 이종찬 전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었던 그분의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 그래서 같이 신한국당을 탈당했던 적이 있는데 민자당을 탈당한 적이 있죠. 그 박범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1987년에 그때는 박범진 의원도 기자였습니다. 그때 여러 곳을 점검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를 지지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더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YS DJ를 지지하지 않으면 반민주화 세력으로 그렇게 낙인 찍힐 때입니다. 저도 그때 기자 초년병 시절이었는데 반민주화 세력으로 낙인 찍힐 때니까 반민주화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노태우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밖에 못했다. 그런데 박범진 의원이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많더라. 노태우가 당선될 것이다. 그건 물론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샤이 보수의 개념이다. 그러면 샤이 보수는 지금도 있느냐? 엇갈린다고 했죠. 저는 샤이 보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저는 제가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따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그 한 10년 전까지 한국갤럽 조사 이외의 다른 조사는 여간해서 잘 믿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갤럽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샤이 보수의 개념은 2%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샤이 보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회창 총재의 2002년 대선이었습니다. 이회창 총재가 1997년 대선에서도 실패하고 2002년 대선에도 실패했는데 1997년에는요. 자기들이 이긴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때고 2002년 노무현 후보와의 그 싸움 맞대결 때는 자기들이 이긴다고는 안 했지만 샤이 보수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숨어있는 2%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숨어있는 2%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왜 숨어있는 2%가 있는데 졌느냐? 그 실제 마지막 순간까지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고 마지막 순간까지요. 5 내지 7% 정도를 이회창 후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그래서 졌느냐? 그건 아니죠. 숨어있는 2%가 발현이 되더라도 5 내지 7%를 지고 있었으니까 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나머지 그러면 5 내지 7에서 2%를 빼면 3 내지 5% 정도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오차 범위입니다. 그건 아무리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이 오차 범위를 줄이려면
조사 샘플 수를 훨씬 더 늘리거나 아니면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시간이 뭐 그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숨어있는 2% 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머지는 여론조사의 오차로 봐야 된다. 그게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있는 그 뭐 핵심 포스트의 뭐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무슨 그 뭐 분석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보면 숨어있는 샤이 보수 없다고 하죠. 그러나 사석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샤이 보수라는 개념은 그만큼 있느냐 없느냐부터 있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치느냐 이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이고 저는 2%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여론조사 이런 데 나오는 통칭 얼마나 틀리느냐 하는 개념이 있죠. 거기에는 샤이 보수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것도 있고 여론조사의 오차 때문에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오차라는 것은 조사 방법상의 오차도 있고 질문 방식에 따른 오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 따지면요. 그럼 여론조사 못 믿겠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론조사 못 믿겠네. 그러면 뭘 믿고 투표할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준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여론조사로 뭐 대선 후보 단일화도 하고 뭐 그런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당한 얘기죠. 오차 범위 같은 걸 예를 들어서 한 표 이겼다고 그래서 한 표 이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사실상 과학적으로 보면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샤이 보수의 개념을 저는 2%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오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것까지를 오차까지를 다 감안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그것도 또 지역구에 따라서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몇 퍼센트의 그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그 비율 그게 있다고 보느냐 여기도 또 의견이 전부 다 갈리는데 저는 5%라고 봅니다. 5%. 이거는 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있는 그 관계자들, 여론조사 전문 기자들, 그 다음에 저의 정치부 기자 경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 정도 뒤지고 있는 것 이거는 딱 붙어 있어서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당이 5% 정도 뒤져 있는 것은 제가 보건대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거기에도 물론 또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뭐 조선일보나 뭐 그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경향신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인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데에서 뭐 한 5 내지 10% 정도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각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분석을 보면 적어도 10석 내지 20석 정도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밀린다. 이런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일당을 미래통합당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는 경험이다. 또 그 결론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 경험은 언제 경험이냐? 4년 전의 경험이다. 4년 전에도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상당수 당시 여당이죠. 박근혜 정부였으니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제1당 그걸 의심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상당한 표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이 이겼다. 그때 민주당의 사령탑이 누구였느냐? 김종인 비대위 대표였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그때를 근거로 해서 여론조사 믿지 말라. 지금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이 우세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미래통합당이 일당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근거는 4년 전 경험이다. 이렇게 지금 그 경향신문은 분석을 했고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를 보면 뭐 그 분석은 숨어있는 표가 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동작을에 거의 같은 기간에 했는데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비율을 달리하니까 무선전화 비율을 많이 하니까 이수진 후보가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나경원 그 미래통합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 오차범위 밖으로. 그런데 유선전화 비율을 높이니까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요 두 가지를 딱 대비해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대비해서 기사를 썼던데 제가 보건대는 우리나라에 지금 유선전화 그거 많지 않습니다. 유선전화는 가정집에 저도 집에 유선전화가 있습니다만은 한 달 가야 한 번 쓸까 말까 하고요. 유선전화로 오는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그 유선전화 자체를 지금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한 90% 이상은 무선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동작을에 지금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앞서고 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어있는 샤이 보수표가 2% 정도 있고 오차 범위가 있다. 이렇게 따지면 접전 중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샤이 보수의 개념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합치면 이제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미래통합당이 뒤지고 있는 경우는 접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요. 수도권에서는 121석 중에 한 60 내지 70군데 정도는 다 접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자신 있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 본인의 과학이 아니고 본인의 소신이거나 뭐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는 거 아니면 틀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이거나 아니면 유권자를 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기대치를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모른다라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정직한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질문을 지난 30년간 수천 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떻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일부 이런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당신 얘기는 뭐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야. 근데 모르겠다가 정직한 겁니다. 감사합니다.